주정부가 65세 이상 주민들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타운 내 병원으로 백신 접종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백신 접종 시 부작용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종파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무관한 또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해 가준의 12개 카운티에서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모니카 로드리게즈 LA 7제구 시의원이 오늘 코로나19 케어킷을 LA시 전역에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의료진들이 모더나사의 백신을 접종받은 후 심각한 알러지 증상을 보여 특정 백신 배포분의 접종을 중단하라고 질병 전문가들이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겨울철 대유행의 최대 확산지가 된 가주 LA 카운티에서 누적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미 대통령의 취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취임식 리허설 도중 화재가 발생해 의사당이 일시적으로 봉쇄되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현재 1,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바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중이던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 대선 주장에 대해 헛소리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주도해온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탄핵 변호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연방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징역형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워싱턴 DC 법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지난 6일 의사당 난동 사태 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노트북을 훔쳐간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 노트북을 러시아 정보기관에 넘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54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겨울철 대유행의 최대 확산지가 된 캘리포니아 LA 카운티에서 누적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16일 14,000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만 3천 명으로 늘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주정부의 하위 행정단위인 카운티 중에서 누적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긴 것은 LA 카운티가 처음입니다. LA 카운티는 인구가 1,010만여 명으로 미국 카운티 중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이 카운티의 누적 사망자는 13,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으로 지명된 로시얼 웰렌스키 박사는 CBS에 출연해 2월 중순이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사망자가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오늘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2,394만 2천여 명, 누적 사망자 수를 39만 7천여 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이외에 비춰보면 앞으로 한 달 새 약 10만 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정부가 65세 이상 주민들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타운 내 병원으로 백신 접종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백신 접종 시 부작용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카운티별로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한인타운 내 병원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 회장인 차민영 내과의에 따르면 많은 한인들이 대규모 접종 장소 대신 개인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는 없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노인층의 경우 인파가 몰리는 다저스 구장이나 매직 마운틴을 찾아 접종을 받는 것보다는 담당 내과의를 방문해 닥터스 오피스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종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차민영 박사는 현재 대규모 접종소에서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백신의 상원 보관이 어려운 점 그리고 백신 물량의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이저는 알다시피 영하 70도, 그러니까 섭씨로 화실은 영하 90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병원에서만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또 지금 이제 의료진들만 찾아가서 거기서 맡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모더나도 이제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냉장고에 냉동실에서 보관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물량이 딸려서 현재로서는 요양병원, 컨베런스 하스타 거기에 있는 입주자, 거기 있는 계시는 시니어들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현재 맡고 있는 중이고 이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는 그분들이 대원 맞을 수 있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또 그리고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게 이제 그걸 아무튼 사원 보관이 가능하니까요. 일반 개인 클리닉에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마 한 달 정도 더 걸려야지 결국 이제 됐습니다. 빨라도 그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은 아까 말한 대로 구체 지침이 없죠. 그러니까 일찍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실 거기 가서 맞는 게 낫죠. 최근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숨지거나 극심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례 등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백신의 부작용을 염려하며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한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특히 시니어 85세 이상 되시는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파이저 백신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백신, 독감 백신 때보다는 조금 더 부작용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부작이라는 것이 열이라든가 근육통, 두통, 주사 부위 통증 이게 대부분 생겨도 24시간 이내에 다 돌아가시고요. 생기는 확률은 1에서 5% 정도고 이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이 무섭게 번지는 사태를 감안하면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망설이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어스틴 뷰트럭 교육감이 오늘 통합교육부 내 900개의 캠퍼스를 백신 접종소로 운영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뷰트럭 교육감은 오늘 학교도 LA 통합구의 일부라며 서면을 통해 백신 접종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이 같은 입장을 카운티 의료서비스국장인 마크 갈리와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페러 국장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LA 카운티 내 교사들이 백신 접종을 받은 후 대면 수업이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뷰트너 교육감의 이 같은 구상은 통합교육부에서 교사 노조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 페로 국장 또한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추적을 비롯해 부작용을 보인 접종자들의 치료로 인해 캠퍼스를 백신 접종소로 운영하는 데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의료진들이 모더나사의 백신을 접종받은 후 심각한 알러지 증상을 보이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모더나사의 특정 백신 배포분의 접종을 중단하라고 가주의 질병 전문가들이 권고했습니다. 그 밖에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샌디에고에서 의료진들이 모더나사의 백신을 접종받은 후 심각한 알러지 증상을 보이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모더나사의 특정 백신 배포분의 접종을 중단하라고 가주의 질병 전문가들이 권고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샌디에고 다운타운 페코팍 내 드라이브스루 백신 접종소에서 접종을 받은 6명의 의료 인력들한테서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 응급처치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주 질병 전문가인 에리카 펜 박사는 연방당국과 주정부의 관련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모더나 백신 배포분 접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페코팍에서 접종된 모더나 백신 배포분은 총 33만 회 접종 분량으로 가주 전역의 287군데 접종소로 나눠졌습니다.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관한 또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해 가주 내 12개 카운티에서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변종 L452R이라고 명명된 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된 이후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 버나디노, 샌디에고 카운티 등지에서 잇따라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L452R은 앞서 영국에서 보고된 변종 바이러스와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력이 강한 것인지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모니카 로드리게즈 LA 7지구 시의원이 18일 코로나19 케어킷을 LA시 전역에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확대 보급 계획은 사우스 LA와 이스트 LA 지역에 거주하는 다세대 가구에서 시작돼 점차적으로 시 전역 가정에 코로나19 케어킷이 보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케어킷에는 마스크, 손세정제, 살균 스프레이, 그리고 위생 정보가 있으며 자원봉사자들과 적십자가 앞으로 수개월간 시 전역에 보급될 수천 개의 케어킷 배송을 도울 계획입니다.
가세티 시장은 앰뷸런스를 이용해 가정에 코로나19 케어킷이 배송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까지 나왔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16일 LA 카운티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최근 오레곤으로 여행을 떠났으며 오레곤에서 현재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가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보건국은 이미 변종 바이러스가 지역 내에서 전염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변종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직장이나 쇼핑몰 내에서의 집단 감염 위험을 한층 높이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16일 토요일을 기해서 이미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기록적인 확진자 수에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이미 통제불능인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의 지역 내 감염이 우려되면서 코로나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달 29일 콜로라도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가주의 샌디에고와 샌버나디노에서 잇따라 보고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되면서 인터넷상에 돈을 내면 백신을 빨리 맞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에 앞서 먼저 맞으려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불법 백신 구입을 시도하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인터넷에서 $250를 내면 바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하며 백신을 신속히 배송한다는 광고가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기범들은 새로 승인된 백신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현혹하고 있는데 일부 판매처는 멕시코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앞둔 남가주 지역 대학 캠퍼스들이 되돌아오는 학생 및 교직원들 사이에 코로나19 감염 급증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LA타임스는 지난 4일 겨울학기를 시작한 UC 샌디에고 캠퍼스에서 245명 학생들과 61명 직원이 양성 반응을 보이며 감염 사례가 크게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 당국 발표에 따르면 양성 반응을 보인 학생들 중 109명은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나머지 136명은 캠퍼스 밖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UC 샌디에고 캠퍼스 기숙사에는 약 7,000명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해 가을 기숙사 입주 시즌 양성 반응을 보인 학생은 40명 미만이었습니다. 해외민주통일연대가 오는 20일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새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 강구와 신속한 백신 접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 소수인종 이민사회와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에 전력하는 한편 인종 간 빈부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헌법 질서를 파괴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훼손된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복원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 플랫폼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미평화협의회,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한민족평화연구소, LA민주연합, LA5.18 기념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 LA 등이 이번 입장 표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인타운 내 유태계 사원인 윌셔 블루바드 템플에서 혐오 범죄가 발생해 LA 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국은 오늘 오전 8시 40분 3663 윌셔 블루바드에 위치한 템플에서 도난 신고를 접수받은 후 출동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잡힌 영상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35분경 후드를 입은 남성이 템플 한쪽 외벽에 I hate your race라는 낙서를 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혐오 범죄로 분류하고 용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센서국 국장이 불법 체류자 통계를 강압적으로 추출하려 한다는 사실이 내부 고발로 알려지면서 이민자 단체들로부터 사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라틴계 선출, 지명직 공무원 단체와 아시아계 미국인 권리단체, 시민과 인권 리더십 컨퍼런스 등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스티븐 딜링햄 국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센서스국 내 2명의 고위직이 지난해 미국 인구조사 통계에서 모든 거주자의 10년
시민권 보유 현황을 파악하려 했고 딜링햄 국장이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자료 제출 시한을 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이런 사실은 내부 고발자들이 인구조사국 상위기관인 상무부 감찰관실에 전달하며 알려졌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은 미국 시민권자 현황을 분류하기 위한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감찰관실에 말했습니다. 2021년 새해 들어 첫 2주일간 LA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전년 대비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대유행 속 치안 악화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의 마이클 모 국장은 지난 16일 새해 첫 2주간 LA 지역에서 총 59건의 총격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동기간 7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8배나 사고가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 국장의 트위터 글이 게시되기 전 LAPD 본부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올해에만 총 68건의 총격 사건과 2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 10년간 최대치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이 범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꼽으며 수많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된 상황에서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커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발먼 한우리 여행사.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차를 타고 계신가요? 토요타의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이벤트로 오세요.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코롤라, 코롤라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프리우스 프라임, 그리고 심지어 하일랜더 하이브리드와 같이 가장 인기 있는 토요타 모델에 엄청난 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낮은 리스 비용과 낮은 이자율로 크게 절약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놀라운 캐시백 혜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딜러를 방문하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차를 타고 계신가요? 토요타의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이벤트로 오세요.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코롤라, 코롤라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프리우스 프라임, 그리고 심지어 하일랜더 하이브리드와 같이 가장 인기 있는 토요타 모델에 엄청난 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낮은 리스 비용과 낮은 이자율로 크게 절약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놀라운 캐시백 혜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딜러를 방문하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안 돌아. 돈이 필요한데 말이야. 요즘은 급전이 필요하면 25년 전통 천사 골든 전당포로 가던데 5분 안에 해결해준대. 아 맞다. 타운 내 최대 규모로 이자도 저렴하고 은행 대출보다 편리하다는 천사 골든 전당포가 있었지. 천사 골든 전당포 213-808 천사. 각종 귀금속 염가 판매, 매입과 저당은 천사 골든 전당포가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천사 골든 전당포 2824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하바드와 놀만디 213-808 천사 808-100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보험쟁이 홍유라입니다. 보다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이때 사회 또는 정부가 아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갖고 계신 401k를 안전한 곳에 옮기거나 개인 은퇴 플랜인 IRA의 더 나은 조건을 알아보는 일.
생명보험으로 나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는 계획까지 전화 한 통으로 보험쟁이 홍유라가 그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213-769-9767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605번 놀스 방향입니다. 현재 이 구간 추돌사고 발생으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텔레그랩 로드 구간부터 4마일대로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91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3마일에서 6마일대로 거부기 운행 중입니다. 반대 605번 사우스 방향 슬라우슨 애비뉴와 교차 지점 15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벤추라 지역을 지나는 101번 이스트 방향 파크웨이 칼라바사스 구간부터 로스트 힐스 로드 구간까지 19에서 21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벌몬트 애비뉴 구간부터 벤톤웨이까지 18에서 20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토렌스 지역 지나는 110번 놀스 방향 105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 16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 셀비치 블루버드 구간에서 조금 전 뺑소니로 인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와이드 애비뉴 구간에서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134번 웨스트 방향 랭커신 블루버드에서도 추돌사고, 605번 놀스 방향 에로 하이웨이 구간에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중간 차선 쪽에 큰 박스가 북쉐프가 떨어져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 118번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산타니타 애비뉴 구간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카플레인 쪽에 금속 기둥이 떨어져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두들리 스트릿 구간에서 추돌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날 트럼프 행정부의 실책을 복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막바지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네, 원래 지금쯤이면 관광객들과 당일 퍼레이드 준비로 워싱턴 DC가 한창 들떠 있어야 하는데요. 그동안 보셨던 것처럼 트럼프 지지자들의 무장 시위가 계속돼서 예고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DC 시내가 봉쇄된 것은 물론이고 취임식 행사도 크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우선 취임 하루 전날 오후 5시 반쯤에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링컨 기념관을 비롯해서 전국 도시에서는 건물 조명을 밝히고 교회 종을 울려서 사망자들을 추모합니다. 또 취임 당일 오전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인이 나란히 미 의회 의사당으로 입성해서 11시 반쯤에는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네, 선서를 하는 장소가 의미심장한데요. 의사당 서쪽 계단입니다. 네,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서 점거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네, 테러 위험으로 의사당 안에서 선서하는 것도 고려됐지만 미국 민주주의를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Is what message Joe Biden will have for the country on January 20th. And that's going to be a message of moving this country forward. It's a message of unity. 론 클레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식 후 열흘 동안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을 통해서 의회 입법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을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됐었던 입국 금지 조처를 바로 철회하는 등 12개 명령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로 트위터로 본인의 메시지와 모습을 전해왔죠. 최근 6일째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메시지를 내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현지 언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부터 본인과 가까운 인사들의 사면을 진행해 왔는데요. 내일 이뤄질 예정인 사면에는 줄리아니 변호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소송을 진행한 이른바 우군들이 다수 포함돼서 규모는 100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또 의사당 난입으로 기소된 이들도 사면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urging the president to pardon folks who participated in defiling the Capitol, the rioters. I seek a pardon of these people would be wrong. I think it would destroy President Trump, and I hope we don't go down that road.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대신에 당일 오전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가서 레드카펫을 깔고 또 예포를 터뜨리면서 셀프 송별식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미국 하원의 펠로시 의장이 이번 주 중에 하원에서 의결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상원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탄핵 심판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네, 의사당 난입과 점거를 저지른 폭도들 대부분 극우주의자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직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FBI는 어제 뉴멕시코의 공무원이자 우파 단체인 카우보이스를 설립한 그리핀을 체포했는데요. 뉴멕시코 오테로 카운티 청장인 그리핀은 취임식 날 워싱턴 DC로 무기를 갖고 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카운티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미국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총과 권총을 갖고 간다라는 계획을 밝혔다라고 FBI는 전했습니다. FBI는 또 하원 의장인 펠로시 의원의 방에 침입해서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여성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펠로시 의장의 노트북을 러시아 정보기관에 팔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취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취임식 리허설 도중 화재가 발생해 의사당이 일시적으로 봉쇄되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야외에서 리허설을 하던 군악대가 황급히 건물 안으로 이동합니다. 경찰과 취재진들도 서둘러 의사당 내부로 대피합니다. 의회 직원들에게도 건물 출입을 하지 말고 창문에서 떨어져 있으라는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인근 노숙자 야영지에서 불이 난 것에 놀라 벌어진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의사당은 일시적으로 봉쇄됐다가 해제됐습니다. 취임식 경호를 맡은 대통령 비밀경호국은 만일 이 사태에 대비해 의사당을 일시 봉쇄했다며 대중을 향한 위협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을 이틀 앞둔 바이든과 해리스 당선인 부부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휴일을 맞아 기아 구호단체에서 음식을 포장하는 행사에 참여한 겁니다. 평온한 일상을 보여주기 위함이지만 취임식을 앞둔 워싱턴 DC는 테러 위협의 극도의 긴장 상태입니다. I think that certainly the interest in insurrection continues with the president and his base. That these plans are happening to commit violence and murder at the inauguration, for that to happen outside of Washington, D.C. and elsewhere, is not going to go away on January 20th. 백악관과 의사당 인근은 이미 전면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곳곳에 철제 담벼락이 더 세워졌고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는 콘크리트 차단막이 대부분 채워졌습니다. 뒤로 보이는 건물이 미국 재무부입니다. 그 너머에 백악관이 있는데 이처럼 철제 담벼락이 블럭마다 쳐져 있고 그 안에는 경호 인력들만 오갈 수 있도록 통제되고 있습니다. 취임식이 임박하면서 이렇듯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고가 나온 테러나 대규모 무장 시위의 조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현재 1,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바이든 당선인이 20일 취임식을 마친 뒤 우선적으로 1,100만 명 불법 체류자들이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민 법안을 만들어 의회로 보낼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은 5년 후에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추가 3년 후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일시적으로 거주권을 획득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어렸을 때 입국한 아동을 위한 유예 조치 수혜자 그리고 특정 최전방 필수 근로자들은 더욱더 간단하고 손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새로운 이민 법안은 지난 1986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300만 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했던 이민 개혁 및 통제법 이후 가장 포괄적인 이민 패키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 법안은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수개월 동안 의회에서의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으로 보수 유권자들과 이민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임을 이틀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에는 유색인종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에서 유색인종이 16%였던 것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여성 비율도 트럼프 내각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CNN 방송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내각에서 백인과 유색인종 비율이 50%대 50%입니다. 흑인이 19%, 히스패닉이 15%, 아시아계가 8%, 원주민 4% 등입니다. 미국 인구 분포를 놓고 볼 때 백인은 61%, 히스패닉 18%, 흑인 12%, 아시아계 6% 등입니다. 백인 지명자는 인구 분포보다 적고 흑인 지명자는 인구 분포를 상회하는 셈입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내각의 유색인종은 16%밖에 없었다면서 바이든 내각이 다양성의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든다고 평했습니다. 바이든 내각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각 부처 장관, 장관급 인사를 합쳐 모두 26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내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윌리엄 바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중이던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 대선 주장에 대해 면전에서 헛소리라고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1의 충복으로 통하던 인물입니다. 바 전 장관은 작년 12월 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팻 시펄런 백악관 법률고문 등 몇몇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바 전 장관이 현직에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날 모임은 바 전 장관이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대선 결과를 바꿀 만한 어떤 중대한 사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기사가 나간 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 전 장관을 향해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냐? 당신은 트럼프를 미워하는 것이 틀림없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바 전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이 있는 앞에서 이런 일들은 성공적으로 풀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당신의 귀를 채우고 있는 것들은 진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불복 소송 담당 변호사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혐의를 조사했다면서 이것은 헛소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 전 장관은 법무부가 부정선거 혐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 변호사들이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들에게 광대 같다라고도 비난했습니다. 그는 여기 있는 그 이론이 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은 무차별 사격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6일 의사당 난동 사태 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노트북을 훔쳐간 것으로 보이는 여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너선 루드 FBI 특별수사관은 전날 저녁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라일리 준 윌리엄스라는 이름의 펜실베니아주 여성을 용의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룬드 수사관에 따르면 윌리엄스의 옛 연인이 FBI에 연락해 윌리엄스가 펠로시 의장의 노트북을 러시아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려고 했다며 그 후 러시아의 해외 정보기관인 SVR 대외정보국에 그 장치를 팔 계획이었다고 제보했습니다. 제보자는 컴퓨터 장치를 러시아에 보내려던 계획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발됐다며 윌리엄스가 여전히 그 컴퓨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파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BI는 제보자의 연락을 받고 난동 사태 당시 찍힌 영상과 대조해 윌리엄스가 당시 의사당 내에서 펠로시 의장의 집무실로 통하는 계단 위로 폭도들을 안내하는 듯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윌리엄스는 현재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주도해온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탄핵 변호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는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밤 백악관에서 줄리아니 변호사를 만났으며 다음날 줄리아니가 탄핵 변호인단의 일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변에 말했습니다. 줄리아니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탄핵 변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변호인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각지에 만연한 유권자 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기 때문에 폭력 선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들을 격분시켰으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례 탄핵 심판에 직면한 데에는 줄리아니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줄리아니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이후 자신은 내란 선동 혐의로 문제가 된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증인이라면서 변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ABC는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의회에 난입한 시위 참가자들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린 기념사진 때문에 덜미를 잡히고 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25세 남성 에드워드 랭이 미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의사당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 일원이었던 랭은 자신의 모습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찍힌 비디오 밑에 나는 오늘 자유의 지도자였다. 체포해봐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랭은 경찰관에 대한 공격과 난동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FBI는 랭처럼 SNS에 당시 의사당에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시위대를 집중적으로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시위대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린 비디오나 사진이 추적의 단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FBI는 14만 장의 셀카를 확보해 275명 이상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 중 100명 이상을 기소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송금하러 바쁜 와중에 은행을 가신다고요? 이제부턴 간편하게 클릭만 하세요. 은행 대신 꼭 기억해야 할 이름 와이어 바할리. 와이어 바할리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미 연방 재무부가 승인한 송금 서비스 전문 업체이기 때문이죠. 해외 송금, 은행은 잊어버리고 와이어 바할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다운받은 후 받는 사람과 결제 방법만 선택하고 송금하면 끝. 송금이 더욱 쉬워지는 와이어 바할리. wirebahalli.com 1360-382-1024 1360-382-1024. 확 달라진 두피 변화와 탈모 개선 효과. 김수전기, 랩코스 닥터14 바이탈 케어 샴푸 특별 세일 29불 99. 아마존 초이스 사용자 평가 4.7의 우수한 기능성 샴푸. 두피 유수분 밸런스 개선과 진정 효과. 고농축 탄력 거품으로 미세 노폐물 제거. 내추럴 오일로 프리미엄 스파 테라피까지. 14가지 유효 성분과 9가지 임상 실험을 마친 닥터14. 탈모로 스트레스 받는 아버님, 이제 탈모 고민은 그만. 풍성한 모발로 자신감 넘치는 일상 닥터14 바이탈 케어. 지금 김수전기로 오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김수전기. H마트가 고객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 세일. 멸치하면 기장, 기장 수협의 품질 좋은 다시 멸치, 한국 수협의 영광굴비 등 다양한 수산물과 제철 과일인 한라봉, 클레멘타인과 빅사이즈 밤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가까운 H마트에 방문해보세요. 쌀쌀해진 요즘 날씨 생활가전 섹션에서 플로라 극세사 차렵 이불과 구하우스 2단 발터치 전기 히터, 스테인리스 전기 주전자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여러분, 보험회사, 주치의 선생님, 메디컬 그룹 중에서 가장 신중히 선택해야 할 곳은 어딜까요? 바로 메디컬 그룹입니다. 전문의 허가서 리퍼를 메디컬 그룹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크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리퍼 신속하게 100% 해드립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실력과 속도, 서울 메디컬 그룹의 파워와 함께하십시오. Right choice, 서울 메디컬 그룹.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면 충돌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말로 감쌌습니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도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라며 사정기관과의 갈등설을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벌어졌던 데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검찰의 개혁을 독려하는 법무부의 역할로 볼 때 민주국가에서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집행정지 결정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주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옷을 벗었지만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선 지지율 상위권을 달리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처럼 비친 감사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를 보였습니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대립설을 낳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감쌌습니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사정기관 감싸기에 나서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청와대와 사정기관들 사이의 불화설도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4년여 만에 파기환송심 실형 선고가 나면서 관련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별도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이 부회장의 법정 다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청구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세기의 재판이란 이름에 걸맞게 초보와 변호인단과 특검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1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재상고심을 거쳐 최서원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됐고 박 전 대통령도 지난 14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부회장도 가장 오랜 법정 다툼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재상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법률적으로는 재상고를 하더라도 실익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양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오인이라든지 심리미진 등이 있어야 한다라고. 다만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최지성, 장충기, 김종중 등 전현직 임원 10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재판 준비 절차를 거쳐 이제 곧 정식 공판이 시작될 예정인데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3년 만에 재수감된 이 부회장이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경영권 승계 과정의 정당성은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강입니다. 어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는데요. 사면을 먼저 꺼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뜻을 존중한다면서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첫 질문으로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질문으로 예상했다면서 무겁게 답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한 생각을 말하겠다고 고심을 드러내면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겁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인한 국가적 피해와 국민의 실망이 너무나 큰데 반성조차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언젠간 사면을 말할 시기가 오겠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라면서 통합이 아닌 분열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사면을 먼저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반응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는 회견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광주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사면 관련 얘기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낙연 대표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사면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했습니다. 사면을 필두로 한 본인의 강점인 화합을 앞세워 최근 열세인 대권 지지율 반전을 노렸지만 무리수만 둔 상황이 된 겁니다. 광주 방문의 표면적인 이유는 신년 인사와 민심 청취지만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이재명 지사에게 밀리자 지지 기반부터 다시 다지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면을 국민들에게 떠밀었다고 맹비난했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문제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로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확실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중대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면 문제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부사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실이 알려진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군 안팎에선 계급이 우선이다, 연륜이 먼저다, 찬반이 팽팽한데 국방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장교가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육군 부사관 일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실이 알려진 뒤 국방부 국민참여 게시판과 뉴스 댓글란을 찬반 의견이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부사관에 대한 장교의 언어적 배려가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과 연륜을 무시하면 안 되는 만큼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온라인 자체 찬반 투표까지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 상태. 반말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그거를 너무 기분 안 나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명령은 충분히 전대로 하더라도 가능한데 그걸 굳이 반말로 한다고 그건 강압적인 거지. 정치권에선 군이 이번 일을 역지사지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소 애매한 부사관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계급이냐 인격권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 정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각 군과 논의하에 우리 군의 중추인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료하게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욱 국방장관도 지난 주말 군 내부 회의에서 관련 현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절대 다수의
부사관들과 장교들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인권위 판단이나 결정 이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보험쟁이 홍유라입니다. 보다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이때 사회 또는 정부가 아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갖고 계신 401k를 안전한 곳에 옮기거나 개인 은퇴 플랜인 IRA의 더 나은 조건을 알아보는 일, 생명보험으로 나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는 계획까지 전화 한 통으로 보험쟁이 홍유라가 그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213-769-9767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더욱 빛내주는 최고의 선택 잼텍. 47년을 한결같이 다이아몬드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성장해온 보석백화점 잼텍. 성실함이 곧 아름다움인 것을 알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보석 감정에서 보석 브랜드 런칭까지 잼텍의 장인 정신으로 당신의 소중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올림픽과 웨스턴 갤러리아,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보석백화점 잼텍 213-380-5353 380-5353 2021년 전기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이어서 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30대 남성이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의 탑승 구역에서 3개월간 태연히 지내다 적발돼 항공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A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아디티아 싱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10분경 오헤어 공항의 게이트 F12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작년 10월 19일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온 후 줄곧 공항 내 유나이티드 항공 전용 터미널 2청사 탑승장에서 숙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 당일 유나이티드 항공 직원 2명이 다가가 신원을 묻기 전까지 별다른 제재를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직원들로부터 신원 관련 질문을 받자 마스크를 내린 후 목 주변에 붙이고 있던 공항 직원용 배지를 내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배지가 지난해 10월 26일 분실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가 코로나19가 무서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탑승객들이 음식을 나눠주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카운티 법원 수제나 오티스 판사는 어제 열린 보석금 책정 심리에서 승인받지 않은 개인이 미국 최대 규모 오헤어 공항의 보안구역 내에서 아무 제재 없이 석 달 동안이나 머물 수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의 진술에 놓고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정황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항 보안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 관련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현재 실직 상태입니다. 전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제작한 드라마들이 미국 방송 텔레비전 기자협회가 선정한 크리틱스 초이스 TV상 최다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 방송 TV 기자협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부문별 후보작과 후보 배우 등을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범죄 스릴러물인 오자크와 영국 왕실 이야기를 다룬 더 크라운 등으로 26차례 후보로 거명됐습니다. 오자크와 더 크라운은 최우수 드라마상 후보에 올랐고 두 작품의 출연 배우들도 남녀 주연상과 조연상 후보에 나란히 선정됐습니다. 워너미디어 소속의 케이블 TV HBO와 스트리밍 플랫폼 HBO 맥스가 제작한 드라마들은 최우수 작품상 후보 목록 등에 24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미 방송 영화 비평가 협회가 선정하는 크리틱스 초이스 영화상 후보작은 다음 달 7일 공개됩니다. 미국으로 가기 위해 중미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이민자들이 과테말라의 철벽 방어에 막혀 더 북상하지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날 과테말라 군인과 경찰들에 막힌 온두라스 등 출신의 이민자 6천여 명이 고속도로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미국까지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원치 않아 그대로 남아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온두라스 산데르도 술라에서 모여 출발한 캐러반 이민자 행렬입니다. 고국의 폭력과 빈곤 등을 피해 미국에서 새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과테말라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후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8천에서 9천 명의 이민자들이 과테말라로 진입했습니다. 이 과테말라는 이민자들이 더 전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부분 고속도로에 군인과 경찰을 대거 배치한 후 전날 최루가스와 몽둥이를 동원해 이민자들을 차단했습니다. (1월 18일) 월요일 오늘 밤과 한 주간 날씨입니다. 며칠간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됐던 남가주 지역, 이번 주는 낮 기온의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고 낮 기온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져 예년 기온에 다시 가까워지겠습니다. 그러나 수요일인 모레는 맑은 날씨와 함께 낮 기온 다시 70도 후반대로 올랐다가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 예년 기온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서늘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편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남가주의 건조한 날씨로 오늘 밤 10시부터 오는 수요일 새벽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함께 산불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54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3도, 5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4도, 58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9도, 밤 최저 5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2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12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함 및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커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